전세보증보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이 굉장히 위험해졌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든가 혹은 못 돌려주는 경우도 있죠. 혹은 뭐 전세 사기가 터졌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이 대위 변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집주인한테 다시 받아내는, 이게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이유인데, 전세보증보험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겠다, 보증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전세보증보험 반환 보증사고가 1년 새 5배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작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역전세가 심화됐다. 그런데 8월 되면은 괜찮아질 거다 했는데 오히려 8월부터 가속화 이야기가 나왔었고, 올해는 막 지금 전세가 상승한다고 하고 있죠. 전세가 상승해서 전세 대란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시면 반환 보증 사고 건수가 지난해 51건이었는데 지금은 올해 8월까지만 해도 260건으로 작년에 5배 이상 늘었다. 즉 역전세가 안 나고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들이 뻐기고서 전세가를 올린 상태로 유지를 하니까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보증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디가 심각하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여기가 지금 전체 사고의 88.2%에 달할 정도로 전세가 올라간다고 난리치는 지역들이 더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허브에서는 손실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증 대위 변제액이 1.6조인데 회수율은 15%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2018년은 583억이었는데 19년에 2,800억, 20년에는 4,400억, 그리고 21년에 5,000억까지 증가했다가 작년에 9,241억까지 증가했는데 올해 1.6조까지 증가한 거예요. 그 중에서 회수율은 계속 떨어져서 잘 나올 때는 58%까지 회수를 했는데 지금은 15%밖에 회수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1.6조에서 회수가 거의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순손실이 엄청 나올 수밖에 없죠. 순손실 역시 전세 사고는 5배로 증가했는데 회수가 안 되니까 순손실은 7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다. 얼마나? 1.3조. 그러니까 허그에서는 돈이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조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기 자본의 70배까지 보증 발급을 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60억까지 보증 발급을 해줘서, 예를 들어서 전세 한 채에 1억이다 그러면 60채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돈이 더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70억까지 보증 발급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러면 한 10채 더 가입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유동성 뻥튀기죠. 그러니까 대위 변제를 해주냐 안 해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70억까지 전세 보증을 해줄 수 있게 만들겠다, 저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허그에는 자본이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2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수익이 손실보다 많았는데 하반기가 되니까 수익은 조금 늘었는데 손실은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허그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PF 출자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지금 1.3조 순손실 나서 지금 60배에서 70배로 늘려서 보증을 더 많이 해주도록, 보증 중단되지 않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PF에만 15조를 출자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성공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면은 손실을 메꿀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기서 실패해서 요 1.5조에서 10%만 손실 나도 올해 보증사고로 터진 손실보다 더 크게 되죠. 그러니까 PF 시장에 마구 돈을 쏟아부어도 되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죠. PF 시장이 어떠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폐지한다. 즉 대출은 더 많이 내주는데 심사는 안 한다. 즉 빌려줄 때 더 갚기 힘든 기업이 더 많이 빌려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요거 자체가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런데 손실 가능성이 커지더라도 PF 시장이 정말 활발하게 잘 되면 손실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PF 시장이 괜찮냐? 이런 상황을 봤을 때요. 보시면 새마을금고 PF 문제로 상반기 1236억 적자가 났죠.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PF 연체율 5대 저축은행은 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증권사 말할 것도 없죠. 연체율이 17.3%, 부실률이 21.8%. 그래서 보시면 연체율이 대부분 늘어나고 있죠. 여신 전문만 조금 줄었고, 요렇게 줄어드는 경우는 보통 PF 시장이 뭐 살아났다든가 그래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처분을 했기 때문이죠. 부실채권을. 그래서 PF 대출 잔액이 소폭 감소했지만 문제는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대출이 줄었는데도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으면 대출이 늘어나면 연체율은 더 빨리 올라가겠죠. 더 위험한 것까지 빌려주니까. 그런데 은행에서 안 해주니까 저거를 허그에서 보장해서 빌려줘라. 허그랑 주금공 여기서 빌려줘서 보장을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PF 손실이 또 난다는 예상이 나왔죠. 어디서? 증권사에서. 증권사에서만 2.8조 PF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 최대 4.1조까지도 날 수 있다. 그러면 허그에서 15조, 주금공에서 10조 마련해가지고 빌려줬다가 PF에서 손실 나게 되면은 올해 역대급으로 터지고 있는 대의변제 금액 손실보다 더 크게 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지금 브릿지론에서 본 PF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중도금 대출로 넘어가고 잔금 대출 이 순서로 자금이 돌아야 되는데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회수되지 않고 신규 공급이 막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넘어가면서 새 대출 받아서 요거 갚고 새 대출 받아서 요것도 갚고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죠. 지금 PF가 안 나오고 있느냐. PF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계속 저런 식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다가 돈을 계속 퍼부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돈이 부어도 흐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손실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PF 대출을 넣으면 굉장히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뭐예요? 허브의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90%에서 100%로 확대를 한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을 10억을 빌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뭐 돈도 못 갚고 집도 뭐 문제 생겨가지고 터져가지고 중도금을 보증을 못 받게 생겼어. 잔금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배째했을 때 그전에는 은행이 1억 정도는 책임을 졌기 때문에 얘 돈 막 빌려줬다가 배째라고 하면 큰일 나겠네 라고 했는데 은행 책임이 전혀 없고 허그에서 다 보증을 해준대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막 빌려줘도 되죠. 이게 언제 터진 상황이다? 사고 시 100% 보상을 해줬을 때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를 대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언제 때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때다. 즉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냥 보증해주는 데서 예를 들어서 뭐 CDO 이런 거 자체가요 문제 생겼을 때 문제 안 터질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100% 보험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문제 안 생긴다고 대충 빌려주고 그러면은 받은 사람도 또 대충 서류 내고 그럼에도 빌려주고 그러면 결국엔 보증기관의 위험만 커지는 건데 중도금 대출에서 또 터지면 또 손실이 날 수 있겠죠. 보증해주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전세 보증보험이랑 똑같아요. 중도금 문제 터졌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입주를 못해가지고 중도금에서 잔금 못 갈아타고 계속 터트려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거를 보증기관에서 보증해주고서 그것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 이 사람이 뭐 집이 안 팔려서라든가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나는 손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PF도 중도금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왜냐면은 중도금도 확실히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중도금 보증 사고가 8월까지 1200억 원이 났는데 이게 언제 나왔어요? 80%일 때. 이거 80%에서 90%로 상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100% 상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랑 또 이거랑 비슷하죠. 30년 주담대 풀어주고 한참 있다가 작년쯤에 한 40년 풀더니 올해 갑자기 50년 풀어가지고 문제 터진 것처럼 부실 대출만 엄청나게 증가할 상황이다. 지금 8월까지 1200억인데 은행이 보장을 10% 보장을 안 해주면은 훨씬 더 위험한 대출 마구 내주겠죠. 여기서도 보증사고가 엄청 터지게 되면은 허그 손실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즉 PF 지금 25조 중에서 15조를 허그가 풀고 10조를 주금공이 푸는데 15조가 여기가 문제가 굉장히 터질 가능성이 크죠. 지금 새마을금고든 저축은행이든 PF 문제가 굉장히 큰데 이 상황에서 이번 발표 때 원희룡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새마을 금고가 진짜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냐? PF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면서 수도권 아파트 이런 맛집들은 다 먹었으니까 지방 상가, 지방 상가주택, 지방 빌라 이런 데다가 PF를 빌려줬다가 회수를 못해가지고 손실이 커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얼마나 위험한 데다가 지금 허구의 돈을 쏟아붓도록 만드느냐. 그런 상황에서 보증보험 쪽은 그럼 좀 나아지고 있느냐? 아니죠. 자, 올해 4월 기준에 한국은행에서 역전세 위험 가구의 비중을 52.4%, 깡통전세 위험 가구의 비중을 8.3%로 추산했는데 요즘에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전세가 올라갑니다. 전세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역전세 위험 가구가 오히려 늘어난다. 서울은 괜찮아요. 아파트는 괜찮아요. 보시면 위험 가구 가장 비중이 높은 건 경기, 인천. 그 다음이 서울쯤 되겠죠. 경기, 인천 같은 경우가 높은 이유가 서울에서 밀려가서 거기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무리한 갭투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전세가 돌려주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임대차 3법 터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세가 올리라고 언론에서 성동하니까 사실은 저금리 때문에 자금 대출 여러 개 더 생겨서 막 올려놨는데 그걸 못 돌려주는 상황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리고 아파트 비중이 높다. 그리고 깡통전세는 비수도권의 오피스텔 비중이 높다. 깡통전세는 당연히 아파트 같은 경우 깡통전세가율이 그래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깡통전세 비중이 높지 않은데 보통 깡통전세 비중이 높은 게 오피스텔, 빌라, 그 다음에 원룸, 다가구 이런 애들은 원래 높다. 그러니까 지금 역전세 위험은 더 커졌어요. 보증사고는 더 많이 날 상황인데 허그가 더 수익을 확보하고 더 자금을 확보하고 하기보다 자꾸 위험대출에다가 돈을 더 넣어주는데 전세 보증사고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상황에서 더 위험한 데다가 돈 쏟아 넣어서 거기도 손실 나게 되면은 가뜩이나 지금 뭐 60배에서 70배로 늘린대요. 이거는 허그의 자금이 여력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보증 대출을 더 해주겠다. 위험성을 늘리면서 더 해주겠다. 이런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늘리더라도 보증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만약 손실이 많이 나서 보증보험이 막힌다 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 그게 뜻하는 바가 뭐다? 건설사 살리려고 전세입자들 죽이는 거다. 사실 건설사 살리려고 건설사 시장에다가 막 13대책 풀어주고 특례 보금자리론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성 유입하게 만들면서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더 내줄게요. 이런 정책이나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세입자들은 지금 점점 더 계속 버림받고 있어요. 건설사만 살리려고 하고 있지. 이거 정말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고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가계부채를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데 가계부채를 가장 줄이는 그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 대출 자체를 조금씩 축소해야 돼요. DSR을 뭐 적용하고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남기는 게 아니라 4차례에 걸쳐서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듯이 MB정부랑 박근혜 정부에서 한 대여섯 차례에 걸쳐서 전세자금 대출을 조금씩 축소를 해야 된다. 즉 건설사 살리려다가 전세시장 터지면은 답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세시장 터지면서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면은 경기는 더 망가질 것이다. 지금 PF 풀어가지고 건설사 살릴 때가 아니다. 지금 건설사 살리려다가 부동산 시장, 특히 전세시장 보증보험 안 되면서 개박살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전세 들어갈 때 그냥 보증보험만 믿지 마시고 전세가율이 한 60, 70% 정도 되는 정도의 아파트를 찾아서 들어가셔라. 80, 90 넘어가는 곳은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